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일본이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흰 끈을 두르고 누워만 계셨어요. 베개 주변에는 늘 아버지가 토해낸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위원이 최근 펴낸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에 담은 강제징용자 고 홍동철 씨 유족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홍동철 씨는 1939년부터 4년간 일본 니기타현 사도시 사도광산에 끌려간 뒤 진폐증을 앓아 1965년 4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동철 씨뿐만이 아닙니다. 사도광산에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최소 1140명, 기록되지 않은 피해자를 합산하며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강하게 반대하자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보류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도광산이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등재에 대한 여러 논의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세계유산 등록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역사적 경위를 포함한 여러 논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기시다 총리는 태스크포스까지 설치해 한국에 전면 대응하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점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 바로 아베 전 총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놓고 추천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이라는 한국의 반발과 이에 따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 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한 뒤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기류가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집권 자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타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격분하자 고심하던 기시다 총리는 즉시 아베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다음 날인 20일 자신이 이끄는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모임에서 한국과의 논전을 피하는 형태로 등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이 발언을 계기로 총리 관저의 분위기가 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기시다 총리가 어제 저녁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기로 공식 발표하자 아베 전 총리는 총리의 판단을 지지한다, 냉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의 꼭두각시였음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도발한 것은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가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최우방국이란 믿고 있던 미국조차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얼마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화상통화를 통해 첫 공식 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너무나 해맑은 웃음을 띠며 손을 들어 헬로우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일본 총리의 이런 인사에 돌아온 바이든의 대답은 한국을 건들지 말라 였습니다. 삼성과 SK, LG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는 기본 수십조 원씩으로 일본을 압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등 미국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미래 혁신 기술 세계 1위도 한국,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도 바로 한국,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중국 정부가 유일하게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인 한국, 이러한 한국을 건드린 일본에 미국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2022년 현재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얼마나 다르게 대하고 있는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만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9일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슈칸 아사히 최신호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지난해 말까지 미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귀국할 때에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슈카나사이는 미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본에 입국할 때 한층 더 철저한 검사가 필요했음에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이것을 아메리카 퍼스트 또는 아시아인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군이 한국으로 이동할 때는 출국 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미국에 대해 출국 전 검사에 더해 한국 도착 당일과 일주일 후 등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전까지 허용했던 주거지 근무지 간 이동도 금지시켰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비해 주일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일본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검사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격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이면서 격리 장소도 특정 시설 내에서 미군 기지 내로 완화했습니다. 일본의 대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일본이 통해에서 30여 년 만에 가스전을 찾았다며 일본 초대박 났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지역으로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발에 착수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 한국과 일본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다름 아닌 러시아 정부가 제기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최대 3천만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이 해역을 찾은 것은 일본의 임팩스라는 기업이지만 이를 한순간에 한국에 완전히 빼앗기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시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한국의 독도를 빼앗으려 했고 러시아의 쿠릴 열도마저 빼앗으려 하더니 이제는 한국의 가스전마저 훔치려 한다며 일본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말 러시아와 중국 해군 함정 10척이 훈련을 마치고 태평양에서 동중국해로 복귀하면서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또다시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일본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동해가스전 시출을 위해 3,300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이를 통째로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3천만 톤에 달하는 가스전도 고스란히 한국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을 도발했다가 수차례 대참패를 겪고 난 뒤 지지율이 폭락해 물러난 아베. 아베가 손을 대는 족족 결국 한국이 승리했는데요.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를 꼭두각시로 앞세워 한국을 도발했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생긴 일본. 얼마나 더 빼앗겨야 한국에 대한 도발을 멈출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